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국 연준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 경제학자 중에 이분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연준의 선임 경제학자를 지내신 고려대의 김진일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 교수님은 이 연준에서 얼마 동안 근무를 하신 겁니까? 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박사 받고 첫 직장이 연준이었고요. 네. 그때는 한 2년 정도, 96년부터 98년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버지니아 대학에서 5년 가르치다가 2003년에 다시 연준에 와서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기서 넘기고, 네, 그리고 2010년에 고려대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가장 아주 연준이 바빴던 시기에 근무를 하셨네요. 네. 그러면 그린스펀 때 시작해서 버냉키 이렇게 네. 갔나요? 네, 버냉키 후반에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두 텀을 했는데요. 네, 예. 후반에 그만뒀습니다. 하여튼 요즘 뭐 연준 움직임을 보시는 그 시각이 예사롭지 않으실 것 죄송합니다. 같습니다. 뭘 죄송하실 건 없고요. 자, 우리 시장이 쉬어가는 동안에 뭐 네. 글로벌 이슈가 좀 있었죠. 지난 네. 금요일에는 저희가 이 시간에 그 영국의 감세안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했는데 네. 신임 트러스 총리도 고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네. 일부 철회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는 물론 이제 개천절 휴일이었으니까 네. 그랬지만 그 철회를 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이제 뭐 한국 생활은 오래 했지만 어렸을 때 했고요. 예. 그리고 경제 정책은 주로 통화 정책이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한 10여 년 살면서 예. 여러 경제 정책, 재정 정책을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 쪽은 잘 모르는데 대통령제랑 의원 내각제가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국식의 의원 내각제의 그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네. 게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원 내각제가 굉장히 자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좋다. 정권이 자주 건데, 바뀔 수 있으니까. 정권도 자주 바뀌고 장관도 자주 바뀌고 예. 그게 가능하니까 굉장히 유연성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걸 또 거꾸로 보면 일관성이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제를 하는 미국이나 한국과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장일단이 있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영국의 이제 감세한 일부 철회로 해서 일단 글로벌 시장 한숨 돌리고 우리 시장도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감세안이라는 것이 새로운 악재가 추가됐다가 좀 완화된 것이지 맞습니다. 기존의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게 사실 이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단기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세안 자체에 미친 영향은 제 생각에는 몇 시간짜리 이슈일 네. 것 같고요. 특히 미국 시장으로 봐서는요. 그러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 혹은 연준의 정책에도 말씀하신 대로 큰 영향은 없을 거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그 교수님 모신 김에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된 주제로 가보죠. 네. 자, 미국의 그 PC라는 것. 네. 이것이 지난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발표가 됐어요. 네. 전월 대비 상승해서 뭐 네. 상당히 좀 어떤 시장에 좀 약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네. 이게 PC가 뭐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 PCE가 그 자체가 이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사실 그 자체는 수량, 그 달에 개인들이 얼마나 소비했는가를 나타내는 사실 달러 어마운트인데요. 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 자체 달러 그 액수가 아니라 수량이 아니라 그거의 가격이죠. 예, 그래서 그렇죠. 흔히들 그냥 PCE라고만 부르는데 사실은 PCE 가격 혹은 PCE 인플레이션 그게 이제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 8시 반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9시 반이니까요. 사실 뭐 시장 닫은 다음이고요. 그리고 잭슨홀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도 많이 하는데 예. PC 발표 가지고 생방송까지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연준의 그 정책을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오늘 아침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분석을 많이 하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숫자 좀 알려주시죠. 숫자가 나온 게 전년 동월 대비로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그 8월에 비해서 6.2%가 올라갔었는데요. 그거는 7월을 작년 7월에 대비했을 때 6.4%보다는 네. 조금 떨어졌는데 생각보다는 덜 떨어진 게 아니냐. 아.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시장을 미국에서 그 미국 금요일 시장을 많이 떨어뜨린 요청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 그러니까 7월 대비 8월이 얼마나 왔나 봤더니 0.3%가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올라갔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전 달에부터 조금 내려오는 추세가 있으니까 그게 마이너스가 나와줬으면 하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바랐던 것 같은데 다시 플러스 0.3%이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이제 좋아한다고 하는 근원 PCE,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것을 제외한 근원 PCE도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악재였고요. 그래서 미국 뉴욕 시장이 금요일 날은 그렇게 해서 좀 떨어졌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준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연준이 왜 통화 정책 고려할 때 이 소비자 물가 CPI보다 왜 네. PC 개인 소비 지출을 중시합니까? 네, 말씀하신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훨씬 더 오래됐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생활에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고령화돼서 중요해졌지만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연금이 매년 올라가는데요. 그게 CPI에 연동돼서 올라가게 그렇죠. 돼 물가 있습니다. 반영해서 올라가죠. 네, 물가를 반영하는데 거기서 하는 물가는 CPI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익숙한 것은 CPI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PI가 실제로 한국은행에 타겟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연준은 그 CPI 자체보다 조금 CPI는 이제 노동성, 정확하게 Bureau of Labor Statistics, 노동 통계국에서 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PCE는 그 BEA 경제활동국, 그러니까 사실은 PCE라는 게 GDP,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부수적으로 구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CPI는 저희 같은 소비자가 예. 실제로 얼마를 소비하였나라는 걸 조사를 하는 거고요. 예. PCE 쪽은 그게 아니라 기업들이 얼마를 팔았나. 그러니까 PCE 가격은 기업들이 판 가격이고요. 예. 그리고 CPI는 소비자가 산 가격입니다. 근데 그게 왜 다르냐 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보험 같은 걸 보면요. 고용보험, 한국경제TV에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예, 이제 예. 대신 일부분 대신 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업으로서 그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신 내주는 부분이 PCE에는 포함되고 이제 CPI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어서 네, 둘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나오고, 그런데 연준에서는 그 이전부터 그린스팬이 이유를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PCE 인플레이션이 CPI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네. 얘기를 어서 한번 했습니다. 음. 그다음에 연준 내에서는 물론이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연준은 PCE 인플레이션을 본다라고 해서 PCE에 훨씬 더 많은 그 신경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가장 단점은 뭐냐면 CPI보다 늦게 나옵니다. 아, 그렇죠. CPI는 그 달 초에 그저달게 나오고요. PCE는 그 다음 달 말에 나오니까 거의 3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후생을 더 잘 반영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GDP 계산에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네. 자료인데, 근데 뭐 추세적으로 CPI나 PC가 비슷하게 가지는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가고요. 사실 CPI도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8월 CPI가 9월 초예요. 예. 그런 면에서는 추세도 높은데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CPI 인플레이션이 PCE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제가 연주에서 일할 때 말씀드리면 그 둘 사이의 차이가 그 당시, 그러니까 2005년, 6년 그 당시에 제가 연구를 해서 그 둘 사이에는 평균적으로 70 베이시스 포인트, 즉 0.7 퍼센티지 포인트의 차이가 난다라고 저희는 그 결론을 내리고, 지금은 어떻게 제가 그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엔 70 베이시스 포인트 좀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CPI도 비교적 정확성을 많이 높였기 때문에 PCE 쪽에 많이 다가와서 지금은 70은 아닐 겁니다. 근데 얼마인지는 제가 이번에 겨울에 워싱턴 가면 친구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뭐 연준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확실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미국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맞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데요. 네. 사실 뭐 집값이라는 게 한번 추세가 정해지면은 어느 정도 관성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앞으로 그 경기 둔화에 소비가 둔화되고 경기가 둔화되는 어떤 네. 시그널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 한 1, 2년 정도를 보면 그 코로나 이후에 돈이 굉장한 확장 재정, 확장 통화 정책을 네. 특히 미국에서는 가장 심했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1년 전부터 약간의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는 네. 그런 크게 보면 그런 사이클에 지난 1년 반 동안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이번에는 2007년, 6년처럼 내려올지 사실 그거는 뭐 사실 아무도 예. 모르죠. 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앞에서 말씀하신 그 주택 가격이라는 게 다른 자산, 예를 들어 주식 가격보다는 훨씬 더 흐름이 좀 이렇게 진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번 방향이 것보다는 정해지면 좀 가다가 오래 가는 거죠. 예, 좀 턴하는 게 좀 쉽지 않죠. 네, 주식보다는 주식은 뭐 하루에도 그렇죠. 매일 네. 등락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화보다는 등락이 심하지만 그렇지만 주식보다는 등락이 좀 덜 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식보다는 주택 가격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똑같이 자기가 부자가 됐을 때 과연 소비를 더 하냐 안 하냐는 게 이제 경제학 이론에서 가장 오래된 이론인데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소비를 좀 더 한다. 근데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뭐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여의도에서 햄버거 먹다가 스테이크 먹는다라는 말은 있는데 네. 그렇다고 자동차를 바꾸진 않거든요. 네.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 근데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2005년, 6년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3년에 아까 제가 다시 워싱턴을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 이제 5년 동안 그 소위 말하는 시골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그때는 차가 없었고 그 일본 좋은 차는 살려면은 그 도시에 그 예. 딜러가 없어가지고 다른 도시를 가야 됐습니다. 그 정도였다가 워싱턴을 왔더니 좋은 차, 뭐 렉서스, 아쿠라가 보이는데 2003년부터 7년까지 이렇게 매일 출퇴근을 할 때 고속도로로 출퇴근을 했는데요. 갑자기 늘어가는 거예요, 그 차가. 출퇴근하면서도 경기를 감지할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주로 이제 자면서 갔는데 이제 안 잘 때 밖에 보면 차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차가 늘어나는데 그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거고요. 그게 한 4년 올라가다가 이제 서프라임 위기가 오면서 뭐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부르는 사실은 미국의 위기였지만 그렇죠. 네, 전 세계로 퍼졌으니까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약간 내려오는 추세가 있는데 이게 계속 내려올지 아니면 1년 반처럼 요거 조정을 했다가 다시 올라갈지 그건 네. 지금 뭐 서프라임 모기지 얘기하시니까 이제 네. 또 주목하는 게 네. 이 주택대출 모기지 금리가 네. 그 당시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돌파했어요. 맞습니다. 그럼 집값이 떨어지고 모기지 금리 올라간다는 거 이거는 또 다른 어떤 불황의 불씨가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론 최근에 뭐 영끌 이런 얘기가 비판도 많이 왔지만 뭐 거꾸로 보면 아까 제가 영국 얘기를 드렸지만 좋은 점은 대출이 이러면서 금융이 발전하는 거죠. 네. 그러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돈 빌린 사람들이 위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고통이지만 사회적으로 이제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 미국도 고정금리를 빌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고정금리가 워낙 올라가서 신규 주택 구매 그리고 못지않게 과거 주택을 갈아타기, 대출 예. 갈아타기죠. 왜냐하면 대출 갈아타기를 해서 그 남은 돈으로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 집을 레노베이션하는 그게 이제 미국의 전형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주춤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 집값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금리 특히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뭐 논거 혹은 채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집값 이 부분에서만큼은 미국의 어떤 소비 둔화 뭐 아니면 전체적인 경기가 좀 쿨다운되는 이런 징후가 조금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6개월마다 혹은 4개월마다 미국을 갔다가 코로나 때 이제 물론 예. 3번은 방학 동안 20년 여름, 21년 겨울 여름은 못 가고 이제 올 1월 달에 갔다 오고 7월 달에 갔다 오고 이제 또 내년 1월에 갈 생각인데요. 네. 이걸 보면 최근 들어서 그런 그 물가 상승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그런 것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것은 뭐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의식주에서 판단할 수 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대로 8월 PCE 개인 소비 지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네. 뭐 11월 금리 전망. 근데 뭐 시장에서는 또 11월 금리 전망에 대한 변화가 좀 감지된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금요일 아침 8시 반에 네.
PCE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가졌던 그 연준 부의장, 네. 그 연준 이사회 뒤에 보이는 건물의 넘버 2죠. 여기 부의장 라이얼 브래나드 부의장이 그거보다 30분 뒤인 9시에 연설이 하나 예정돼 있었습니다. 예. 그 연설 자체는 뉴욕 페드에서 열린 금융 안정에 관한 학문적인 컨퍼런스였는데요. 거기에 아침에 키노트 스피치를 9시에 라이얼 브래나드 부의장이 하는 거니까 PC 데이터 나오고 30분 이후죠. 예. 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연준은 미리 데이터 봤냐고 하는데 네, 봤습니다. 그 전날은 봤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8시 반에 데이터 나오고 9시에 연설이 나왔는데 그 연설이 8시 반 데이터랑 다르면 그럼 무슨 그 망신이에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전날 몇 명한테는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그리고 그 부의장 스피치 쓴 한 명. 그 정도는 미리 알아야 30분 안에 빨리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필요하면. 네. 그래서 그 부의장 스피치가 상당히 또 강한 톤으로 예, 뒤에 나오는 그 제롬 파월, 제이 파월의 스피치의 톤을 계속 이어받아 한 거 보니까 인플레이션 계속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어서 조기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은 없다라고 단언했네요. 그렇게 제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날 그 부산에 무슨 뭐 상가에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요. 예. 갔다 오는 그 저녁 10시 시간에 한국에서 예, 저는 예. 기차에서 저걸 봤습니다. 직접 네, 요걸로 봤습니다. 네. 봤는데 그걸 보면서 예, 한국말 나오면 꿈 깨라. 꿈 깨라. 네, 꿈 깨라. 혹시 착각하고 있으면 꿈 깨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 75pp 그러니까 또 하나의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좀 올라갔습니다. 네 물론 그 자리에 번째로. 또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느냐가 과연 저 라이얼 브래나드 스피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냐. 그거는 5분이 맞는지 15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오르락내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요즘처럼 뭐 연준 의장, 부의장, 각 지역 은행 총재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그냥 누구나 다 길에서 물어보면 그 말씀드렸던 시카고에 예. 거기 나오는 그 연준 확률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금통위원은 몰라도 연준 이사 이름은 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10월 첫 거래일 분위기는 괜찮은데 네. 뭐 사실 이것이 지속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달에 주목해서 봐야 될 지표나 네. 어떤 이벤트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으로만 이제 제안해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연준 인사들이 그 11명의 FOMC 참가자들 중에 여러 명이 이번 주에 아마 제롬 파월도 뭐 하나 있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그게 이제 단기적인 등락을 할 테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역시 금요일 날 아침 8시 반인데요.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네. 우리로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9시 반인데 네. 그날 나온 고용 데이터. 네, 왜냐하면 연준이 양대 책무가 고용하고 물가니까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8시 반에 물가,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 반. 그러니까 한국 시간 둘 다 밤 9시 반에 나오는 고용 데이터. 그게 뭐 거의 한 달을 지배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어차피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기조하에 우리 중앙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연준에 오래 근무하신 분답게 아주 알기 쉽게 많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김진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